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대상자는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 이제 항암 치료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만약을 위해서 예방적 항암 치료를 담당 선생님한테 신청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대장암 여자 50세 한우분이시고 대학병원에서 상행 결장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 검사에서는 전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수술 후 최종적으로 일기와 같은 조기암으로 진단이 된다면 전이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장기 혈액이나 간이나 폐 같은 타장기로서의 미세암의 전이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혹시 이 미세암에 전이도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만약을 위해서 예방적 항암 치료를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현명한 처사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기라고 하셨거든요. 1기, 2기, 3기, 4기 저희가 암의 병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4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지금 다른 장기에는 당연히 전이가 없다는 뜻이고 1기라는 거는 미세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100%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분이 예방적 항암 치료를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말릴 겁니다. 왜 굳이 힘든 치료, 각종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대장암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백금계항암제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 게 기본적인 처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누적 부작용으로 신경 독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저릴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떠안아야 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떠안는 게 그분한테 과연 합리적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신다고 해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절대 안 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이제. 담당 선생님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네,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길게 풀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저희 쪽에 물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유전자 검사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가 한번 유전자 검사 관련된 영상을 업데이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도 주셨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영상 잘 봤습니다. 암 진단이 내려진 환자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특별히 없는 정상 성인이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는 어느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암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유전적 변형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암을 진단을 하고 또한 동시에 어떻게 치료할 건가 어떤 약을 쓸 건가 하는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암 유전자 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는 말을 하니 보통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이게 마치 엄마 아빠한테서 나한테 내려온 유전자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이게 나의 자식에게 내려가는 유전자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암이 발생할 때 생긴 유전자 변형이다. 물론 이 중에 아주 극소수는 정말로 유전되는 것들이 관여를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암의 유전자 변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항상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암 유전자 말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요즘에 건강검진 센터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뭐 유전자 검사들을 뭐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하시는 게 있나 봐요. 뭐 2차 병원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하시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강한 사람에게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가 그 사람의 암과 관련된 무슨 검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유전자 검사들이 있다면 건강검진 목적에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담당 건강검진 선생님께 꼭 자세히 상의를 드리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력도 없는데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과연 하는 게 맞을까? 이제 저는 사실 반대하고요. 이제 대부분의 조명내과 선생님이 아니 대부분이 아니죠. 100% 그러실 것 같거든요. 건강검진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네, 가족력도 없는데 만약에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암은 없는데 언제까지 불안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할
할 필요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이부 담도암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80세이신 아버지께서 원이부 담도암 2기 판정을 20일 전쯤에 받았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담낭, 담도관, 십이지장, 췌장 부분을 모두 절제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절제 후에 항암 치료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연세가 드셔서 항암 치료가 힘에 부쳐서 그런가요? 또는 담도관암이 방사선 치료가 잘 받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수술 가능한 상태로 진단받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안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수술이 외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분이 잘 회복하실까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한다고 칠 때 대장 같은 경우나 위암 같은 경우는 보통 8주 이내에 이제 항암 치료가 수술 후 항암이 들어가야 되는데 췌장 쪽이 담도 쪽은 이제 회복이 워낙 안 되니까 임상 연구에서도 12주 이내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허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저 수술 자체가 큰 거죠. 근데 저분은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분인 걸 생각하면은 아마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충분히 회복을 못 하시지 않을까를 걱정해서 그러지 않으신가 사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아까 2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2기 판정은 수술 조직 검사가 나와봐야 저희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사실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4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수술 결과 나와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이 얼마나 회복하시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담도관암이 방사선 치료가 잘 받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고 담도관암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할 거냐 뭐 항암 방사선을 할 거냐 방사선만 할 거냐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방사선 치료만을 하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잘 받지 않아서 항암 치료도 안 한다는 얘기는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얘기할 보조항암 치료죠. 그게 목적이 뭐냐면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말은 재발하지도 않았는데 재발이 걱정돼서 하는 항암이라는 얘기였고 그 말은 예방주사라는 얘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주사를 맞는 거 비슷하잖아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억울하잖아요. 항암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발을 안 했는데 재발 위험도를 낮추고자 항암제를 하는데 이게 만약 과연 환자분한테 많이 힘들 거라면 특히 방금 80세라고 하죠. 80세 넘으셨고 막 이러면 그런 거 분명 고려해야 될 요소이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질문들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한우분들께 드릴 말씀이 혹시 없으실까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그 앞에 알고 싶다를 찍었는데요. 제가 이 전 시즌들 하면서 환자분들이 저희 학회 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글을 달아드리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학회 쪽에다가 많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치료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우니까 묻고 싶은데 이제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사실 대답을 얻기 어렵죠. 너무 바쁘시니까 저희 쪽에서 많이 도움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알고 싶다를 많이 봐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답변을 많이 잘 달아드릴 수 있도록 물론 굉장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주시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유튜브 댓글이라는 환경에서 의료 상담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시기까지 답변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뭐 선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함께 그 안에 알고 싶다 해서 많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내년에도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사무국에서 이제 질문들을 받아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전달을 드리곤 하는데 아까 김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건강 상태, 이제 검사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답변을 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되 이제 현재 상태 또는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 진료 마무리하시고 이제 답변 드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글을 달아드려도 담당 선생님만큼 좋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사진도 다 보고 환자분 컨디션까지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의 답을 받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고 이제 저희도 진료 현장에서 너무 바빠서 이제 저희 환자도 다
대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그함이 알고 싶다 시즌 3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김인호 교수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 암종을 최대한 많이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즌 4 준비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희 이제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시즌 4로 돌아와서 더 많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호 교수님께서 시즌 3를 총괄해서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알고 싶다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다음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특히 항암 치료에 있어서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다영 교수님은 예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사무국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좋은 좀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열심히 준비해서 시즌 4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